안녕하세요. 이것이 스프링부트다의 저자 김희선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책의 실습 예제를 실제 코드와 함께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은 책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책을 먼저 읽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징과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형태의 패키징이 가능한데요. executable jar, 실행 가능한 jar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war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jar 파일은 톰캣을 내장하고요. 그래서 쉘 상태에서 자바만 설치되어 있다면 자바 jar라는 옵션으로 jar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톰캣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was는 불필요하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war 파일은 내장 톰캣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was가 필요합니다. 톰캣이라든지 JBoss 웹스피어와 같은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다면 그 위에 배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전통적인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jar 패키징을 권장하고요. 기존의 was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war 패키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부트는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배포 환경에 따라서 다른 설정 파일이나 다른 빈 로딩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발할 때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MySQL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설정 파일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었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는 공통의 설정을 넣고요.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해서 다른 설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에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외부에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환경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이픈 프로파일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properties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실행할 때 옵션으로 우리가 java jar app.jar에 spring profiles active 여러 개의 프로파일별로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production을 활성화시켜라 spring profiles active 이러한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파일 중에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옵션은 옵션으로 주어도 되고요. Spring Profiles Active라고 하는 환경 변수로 설정해도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빈 객체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파일에서만 우리가 스프링 빈 객체로 만들고 컨테이너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 H2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썼다라고 하면은 초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이러한 것들은 개발 환경에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한 데이터 이니셜라이저와 같은 초기 데이터 생성하는 클래스들은 프로파일 데브 환경에서만 이러한 객체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키징도 다르게 할 수 있다. jar 파일, war 파일. 그리고 실제로 배포할 때 배포하는 환경에 따라서 설정 파일 또는 빈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왼쪽의 프로젝트 설정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단에 패키징에 보시면은 jar 파일과 war 파일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jar 파일로 두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빌드 그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war 파일로 패키징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jar 파일로 하고요. 의존성은 간단하게 API를 하나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스프링 웹 데이터베이스는 JPA를 사용해서 연동해 보죠. 그리고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장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의 MySQL과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죠. 생성한 프로젝트를 인텔리제로 열겠습니다. 인텔리제로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 두 개를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설정 파일부터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정 파일은 소스 메인의 resources 밑에 application.properties가 있죠. 여기에서 application.properties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공통의 설정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 설정 파일은 application dev 또 application test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v 환경에서 한번 설정해 볼까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우리가 H2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굳이 데이터 소스 URL이나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는 DEVDB라고 하죠. 유저네임은 devUser dev 패스워드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테스트 환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devdb가 아니라 testdb 계정 이름도 테스트 유저로 바꿔보죠. 테스트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는 콘솔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H2 콘솔 enabled를 개발 환경에서만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설정도 가능하죠. 이렇게 설정 파일을 분리하고 나서 실제 실행할 때 어떠한 프로파일을 선택할지 이러한 것은 우선 첫째 인텔리제이에서 설정하겠다, 인텔리제이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실행을 하면 우리가 프로파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공통의 설정 파일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종료하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했죠. 그럼 여기서 실행 구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데모 디플로이먼트를 실행했었죠. 요 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구성 편집 들어가시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부트런 여기에 대해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 세미콜론으로 변수를 구분하고요. 변수 이름과 값은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한번 설정해 볼까요? 원래는 Spring Profiles Active였는데요. Spring Profiles Active 이것을 dev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로그를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로그를 보시면 The following one profile is active. dev라는 프로파일이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커넥션 URL에 우리가 dev 프로파일 설정해서 만든 devdb에 접속을 하고요. 유저는 dev 유저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에 프로파일 이름을 넣어서 구분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실행할 때 환경 변수 또는 실행 옵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런 프로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빈 객체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간단한 API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죠.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D, 이름, 이메일, 나이, 이러한 프로퍼티를 갖는 멤버를 만들고요. 우리가 JP를 사용하니까 엔티티 객체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롬복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파지토리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멤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JPA 리파지토리를 그냥 확장하겠습니다. JPA 리파지토리가 다룰 객체는 멤버고요. 멤버의 ID 타입은 롱입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지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고요. API는 get 매핑으로 해서 members 라는 URL에 대해서는 멤버의 목록을 전달해 보죠. 그리고 멤버 리파지토리가 필요하죠. 이것을 생성자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required arg constructor라고 하면은 롬복이 멤버 리파지토리를 인자로 하는 생성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받고 나서요. 멤버 리파지토리에 find all API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쓰니까 초기 데이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초기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config라는 패키지에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 컨테이너를 다 만들고 나서 이 어플리케이션 런너가 구현된 이 객체의 run 메서드를 호출해주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기 데이터를 만들 거니까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을 주입을 받고요. 의존성을 생성자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디폴트로 사용자를 한 2명 정도만, 1명 정도만 생성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멤버는 빌더 패턴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름은 윤서준, 이메일 윤서준, 나이는 10살, 그리고 빌드를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한 명 더 만들어 볼까요? 기왕 만들었으니까 윤광철 씨도 만들어 보죠. 나이는 43세. 자,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 초기화 클래스는 dev 환경에서만 내가 수행하고 싶어 라고 하면 프로파일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쓰고요. 여기다가 dev 이렇게 하면 dev 환경으로 실행할 때만 이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라는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API를 호출해 볼게요.
엔티티를 작성할 때 아이디를 지정을 안 했죠. 멤버의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는 우리가 만들 건 아니니까요. generated value를 쓸 거고, 생성 전략은 generation 타입의 identity,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생성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 포스트맨으로 APL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APL 하나 추가하고요. 로컬 호스트 8080에 멤버스를 호출해 보죠. getMapping으로 send. 네, 2명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를 dev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빈 객체 데이터 이니셜라이저가 만들어졌고, 이것에 의해서 2명이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식으로 특정한 프로파일에서만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이러한 빈 객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 파일을 환경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고요. 또 빈 구성도 환경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패키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패키징을 하지 않고 그냥 인텔리제이에서 바로 실행을 했었죠. 이것을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탭들을 모두 닫겠습니다. 옆에 그래드 태스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태스크들 중에 빌드 태스크 밑에 부트 자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트 자르를 실행하면 부트 자르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 뷰를 보시면은 빌드라는 폴더, 그 밑에 lives라는 폴더 밑에 데모 버전 snapshot.jar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부트 자르라고 하면은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파일 이름은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냐면, 데모라는 이름은 자, 밑에 보시면 settings gradle 파일 보이시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앱이라고 바꾸고 동기화. 자, 그리고 버전은요, 빌드 그래드를 했습니다. 빌드 그래드를 맨 위에 보시면은 버전이 있죠. 0.0.1 스냅샷. 만약에 우리가 정식 버전이다 1.0.0 그리고 스냅샷 꼬리표를 떼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동기화. 그래서 이름과 버전을 바꾼 다음에 다시 부트 자르. 그러면 라이브스 밑에 앱-1.0.0 자르 파일이 나오죠. 이러한 패키징은 인텔리제이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1.0.1 버전을 바꾸고요. 동기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부트 자르 하면은 1.0.1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트 자르를 하지 않고, 자, 1.0.1 나왔죠. 만약에 1.0.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도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을 열면 이 프로젝트의 홈 디렉토리에서 쉘이 열립니다. 파워쉘이 열렸는데요. 디렉토리를 보면 그래들 W, 그래들 래퍼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들 래퍼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래들 래퍼 스크립트는 리눅스나 맥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들 W,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들 W의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윈도우니까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 태스크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래들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쉘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들 W.배치에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태스크 부트 자르. 자,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패키징이 됩니다. 그리고 빌드에 라이브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버전 1.0.2 자르 파일이 나오죠. 이 자르 파일은 톰캣이 내장된 형태의
self executable, 즉 스스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이기 때문에 자바만 경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바의 -jar app 1.0.2.jar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 수행할 때 spring profiles active 이렇게 프로파일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이픈 2개 들어갑니다. 더블 하이픈 spring profiles active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환경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도 됩니다. 우선 우리는 옵션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부 환경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로그상에서 자, dev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액티브 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터미널에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요. 인텔리제에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실행할 때는 쉘에서 바로 옵션을 지정하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옵션이 아니라 환경 변수로 프로파일을 지정하고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프로파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패키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자르라는 패키징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르 파일만 빌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와르 파일을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 빌드 그래들 메뉴에 보시면 플러그인스에 와르 플러그인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 하나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소스 코드 폴더를 보시면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는 간단해요. 그냥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빌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와르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 보죠. 서블릿 이니셜라이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소스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말고요. 클래스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오죠.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uild gradle 파일 여기에 플러그인 하나 추가하죠. 그리고 동기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와르 패키징을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는 부트 자르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 부트 와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이 부트 와르를 실행하면 네, 빌드 라이브스 밑에 app.102 와르 파일이 보입니다. app-1.0.2. 와르 파일이 보이죠? 와르 파일로 패키징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와르 파일로 패키징을 하더라도 여전히 셀프 익스큐터블, 즉 스스로 실행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드 라이브스 밑에 와르 파일이 있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바 자르의 와르 파일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는 dev. 자, 여전히 실행이 되긴 되죠. 와르 파일로 부트 와르로 패키징 하더라도 여전히 톰캣은 내장이 됩니다만 조금 다른 식으로 내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르 파일처럼 자바를 가지고 직접 스탠드얼론으로 실행할 때는 톰캣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와르 파일을 올릴 때는 이 톰캣이 제외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톰캣을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톰캣은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 할 거냐면 외부 라이브러리스를 보시면
쭉 볼까요? 어떤 톰캣이 내장되었는지. 네, 여기 보이네요. 톰캣 인베디드 내장 톰캣인데 10.1.46 10점대 버전이 사용됐네요. 그럼 우리도 10점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톰캣은 아파치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보이네요. 11 버전도 있지만 우리는 10 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톰캣 10. 자, 10.1.46 조금 전에 스프링 부트에서 내장했었던 톰캣과 동일한 버전이죠. 그냥 코어 배포판을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푼 디렉토리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톰캣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빈 디렉토리에 여기에 톰캣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톰캣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java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한번 설정해 보죠. set java home. 저희는 이클립스에서 배포한 어댑티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설정해야 될 곳에 스페이스와 같은 문자가 있다면, 경로에 스페이스가 있다면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를 큰 따옴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즉 자바 홈은 C 프로그램 파일스의 이클립스 어댑티움에서 배포한 JDK 21 버전 이 디렉토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톰캣을 실행하는 것은 카탈리나 배치 파일이고요. 스타트 하면은 실행하는 것이고 스탑 하면은 종료하는 것입니다. 스타트를 해보죠. 그러면 별도의 명령 프롬프트가 뜨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것은요. 이 빈 디렉토리가 아니라 웹앱스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war 파일을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자, 복사하는 것은요. copy D 드라이브에 데모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의 빌드 라이브스 밑에 앱 1.0.2. war 파일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war 파일의 이름 1.0.2 이거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루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demo.war로 복사를 해 볼게요. 웹앱스 밑에다 복사를 해야 되겠죠. 웹앱스 밑에 demo.war 이렇게 복사를 하면요. 웹앱스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복사한 demo.war 파일이 보이시죠? 조금만 기다리면 데모라는 폴더, 압축 폴더를 풀고 그 안에다가 이 war 파일을 복사를 해 넣습니다. 톰캣이 자동으로 해줘요. 자, dir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없었지만 war 파일 이름과 동일한 서브 폴더가 생겼죠? 이 안에 복사가 되고 배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루트가 데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PI를 호출할 때도요. 이렇게 호출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해 볼까요? 자, 호출은 성공했습니다. 205K 떨어졌죠? 하지만 초기 데이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프로파일을 설정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동일한 환경인데 환경 변수만 추가해서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빈에서 카탈리나의 스탑
자, 실행할 때 환경 변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 환경 변수만 설정해 볼게요. set spring profiles active는 dev 이렇게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실행해 보죠. 자, 이번에는 환경 변수로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톰캣이 기동할 때 그 환경 변수를 가지고 기동이 되고요. 또 우리가 좀 전에 배포했던 demo.war 파일도 그 환경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목록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was, 즉 외부의 서블릿 컨테이너에 배포할 때는 배포할 때 war 파일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루트를 붙여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데모, 앱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갖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루트 컨텍스트에 배포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의 데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삭제를 하고 루트로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웹앱스에서요. war 파일을 삭제하기만 하면 돼요. 자, war 파일을 삭제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또 톰캣이 자동으로 데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줍니다. 디렉토리를 해보면 자, 이제 demo.war도 없어졌지만 데모라는 폴더도 같이 없어졌죠. 자, 그럼 루트로 배포하기 위해서는요. 루트, 대문자 루트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톰캣을 설치하면 이미 루트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는데요.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죠. 우선 카탈리나를 종료하고요. 웹앱스에서 루트라는 폴더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폴더 자체를 삭제해도 배포해서 내려가요. 자, 이제 복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아까 앱 1.0.2 war 파일을 demo.war로 복사를 했는데요. root.war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미 웹앱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root.war로 복사를 하죠. 아, 그리고 실행을 해야죠. 참. 빈에서 카탈리나 스타트. 자, 웹앱스에 와서 보면 root.war가 배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동일한 war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데모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아니라 바로 루트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jar 파일, war 파일로 패키징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었었고요. war 파일은 단독으로도 실행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외부의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이나 JBoss, 웹스피어와 같은 외부의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 war 파일을 복사해 넣음으로써 배포가 가능해지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jar 파일과 war 파일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배포를 할 때 환경, 개발 환경이냐, 테스트 환경이냐, 프로덕션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을 달리 둘 수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리소시스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요거는 공통의 설정 파일. 그리고 데브 환경에서만 활성화되는 설정 파일, 테스트 환경에서만 설정되는 테스트 파일, 프로파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빈 객체 역시 특정한 프로파일에서만
생성되도록 골뱅이 프로파일 이런 애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징도 필요에 따라서 자르 파일, 와르 파일, 그리고 테스트 환경, 개발 환경 같이 환경에 따라서도 설정 파일을 분리하거나 또 스프링 빈 객체들도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 배포하는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르, 와르 또는 이제 프로파일 기능 이용하셔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